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재외국민 특별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좀 매우 바쁘실 것 같아요. 서류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자기소도 써야 되고, 또 지원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그런 고민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대략적으로 이제 지원할 대학이나 학과가 결정이 되어지신 분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면접고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커다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미리 잘 준비가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국내 학생들보다는 면접고사에 대한 대비가 좀 더 부족하고, 그리고 그런 연습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단계를 통과하는 것도 걱정이긴 하지만 2단계가 해당이 되어지는 면접고사 어떻게 보게 될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고사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고사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좋은 전형이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선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자, 대학별 고사가 예전에는 논술 비율이 크다가 현재는 이제 전체적인 대학 입시에서 논술 선발 비율이 3.2%로 축소가 되어졌어요. 논술도 물론 대학생들이 대학에 직접 가서 논술고사를 보고 선발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 중에 하나였지만, 논술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논술이 지금 이제 2024학년도에 폐지의 가닥을 잡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학 입시에서는 면접고사가 좀 더 활성화되어지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면접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선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면접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재외국민 전형에서의 면접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특징적인 부분들은 2022학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서류 면접 전형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지죠. 물론 그 전에 성균관대학교나 중앙대학교도 지필고사를 실시했었지만 지필고사를 실시하던 학교들이 서류 면접 전형으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외국민 전형의 지필고사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 자체가 간소화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간소화되어지면 서류평가 면접 전형, 그 다음에 지필고사 전형, 그 다음에 면접 100% 전형으로 이렇게 세 개의 전형으로 세분화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있던 서류, 면접, 그리고 지필고사를 실시하던 학교들이 종전에는 성균관대와 중앙대는 이미 서류 면접으로 넘어갔고, 지금 현재 있던 고려대학교가 한양대학교가 2022년도부터 서류 면접 전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입시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 서류 면접 전형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도록 방향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3년 내년도부터 2022년부터 고려대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를 폐지를 하거든요. 그럼 자소서의 비중이 줄어들거나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소서를 통해서 확인했었던 부분들이 결국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과 면접의 시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으로 면접이 강화되어지는 흐름의 방향 속에서 우리가 2021학년도 면접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강화된 면접의 흐름에 맞춰서 철저하게 면접을 잘 준비하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그러면 재외국민 전형에서 면접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외국민 전형에서 면접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자, 물론 모든 전형에서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은 다 중요해요. 그쵸? 면접이 뭐 5%든 면접의 100% 간에 면접의 비율과 관계가 없이 대학 입시에서 면접은 중요한데, 특히 재외국민 전형에서 면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대학 입시에서 면접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재외국민 전형도 전체 대학 입시 안에 수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수시 전형 안에 6번을 원서를 쓸 수 있는데, 그 수시 전형 안에는 재외국민 전형이나 또는 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뭐 고른 기회 등등등의 모든 전형들이 수시 전형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도 전체적인 입시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달라지는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면접의 비중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대학 입시에서 축소되어지는 것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다든가 논술 전형들이 점차적으로 폐지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점점 강화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면접고사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9학년, 10학년, 11학년이신 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려대나 아니면 한양대처럼 서류 면접에다 지필고사를 묶어보던 학교들, 병행하던 학교들이 서류 면접 전형으로 전환되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은 서류 면접, 지필고사, 면접고사 3개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자소서 폐지는 결국 면접 비중이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외국민 전형의 특성상 면접이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면 재외국민의 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원자의 모든 지원자가 하나의 서류관을 가지고 원서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내 대학교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통일된 서류를 가지고 원서를 지원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하나의 서류 검토를 통해서 합격생을 내기 때문에 1단계의 비중이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1단계를 통과하게 된다면 2단계의 면접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가 모든 원서 지원할 학생들이 하나의 서류를 가지고 원서를 썼을 때의 면접의 비중보다 재외국민처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나라라든가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들이 다 다르고 그 서류가 단지 GPA뿐만 아니라 표준화 학력 지표에 플러스 거기다 활동 증빙까지 가다 보면 서류의 내용들이 다양하고 방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합격자를 확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대학들의 배수가 5배수 정도 또 가천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배수가 10배수 이렇게 배수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 2단계에서 학생을 뽑겠다는 뜻이거든요. 국내 대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배수가 3배수 정도를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3배수를 뽑고 그 주 3명 중에서 그 3배수 내에서 합격생을 고르는데 재외국민 전형은 일반적으로 5배수나 7배수나 10배수 정도로서 배수가 크고 배수가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1단계 통과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최종 합격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재외국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다시 말해서 서류의 다양성, 서류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1단계에서 합격생을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면접이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1단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실질적인 경쟁률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국내 수시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동일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만으로 얘는 내신 성적이 1.7이야. 얘는 내신 성적이 2.0이야. 그럼 당연히 1.7이 2.0보다 확실히 좋은 거죠. 공부를 잘하는 거니까. 그럼 선별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1단계의 비중이 큰 거고 학력 지표가 다양하거나 복잡성을 갖게 되어지면 1단계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수를 크게 두는 거죠. 5배수나 7배수, 10배수 정도를 둬서 1단계를 웬만하면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경쟁은 2단계부터 진행이 되어진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는 수시 전형이든 정시 전형이든 재외국민 전형이든 간에 허수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정시 지원에 경영학과에 원서를 썼다.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5대1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붙을 수 있는 학생들만 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요번에 수능시험을 못 봐가지고 지원할 대학이 없어. 난 재수를 결심하고 있어. 근데 난 한번 서울대 경영학과 한번 써보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원서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재외국민 전형의 의예과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입시를 올바르게 아시고 정확하게 성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하게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학생이나 부모님의 바람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입시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정도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거나 라고 해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에서도 1단계 안에는 허수,
실질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원서 지원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지 않으신 분들이 원서 지원을 몰리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느 정도의 적정성을 가지고 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2단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해할 점은 뭐냐면 예전의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의 형태와 최근의 면접의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이 그냥 단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가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 정도의 차원이었다면 요즘에는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 수학 능력, 그러니까 학업적인 능력, 간접적인 학업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전공 소양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아울러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다시 말해서 조금 더 학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기 때문에 면접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면접고사 전형에서 광운대나 명지대 같이 서류 제출 이후에 면접고사 100%를 선발하는 학교들, 예전에는 그냥 기본적인 질문이 전공 소양 평가 중에서 첫 번째는 지원 동기는 뭐냐, 또는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뭐냐, 학교 생활 중에서 너가 가장 인상 깊었었던 건 뭐냐 라고 하는 일반적인 면접이었다면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예를 들어서 내가 전자공학 가면 물리나 수학이나 이런 과목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들을 물어보거나 개념이나 원리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점들이 우리가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가지고 있는 면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전반적인 입시에서 면접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고, 그 중에서 재외국민 전형은 서류의 복잡성이나 다양성 때문에 1단계 배수를 크게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질 경쟁률은 2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면접의 형태가 예전에는 인성과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이었다면 점차적인 입시 방향이 대학 수학 능력, 다시 말해서 학업적인 능력을 평가하면서 사고력과 전공 소양 평가를 평가하는 면접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점들을 알아두실 것 같아요. 국내 수시 전형에서, 그러니까 재외국민 전형 말고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또는 뭐 고른기회 전형이나 여러 개의 전형들이 있고, 그런 전형들에서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표에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얼마나 면접이 중요할까? 면접이 과연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아니면 면접을 잘못 보면 떨어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하나의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수시 전형에서 진행하는 면접고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대에서도 면접을 보기도 하고, 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보통 학업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고, 또 일반 전형의 면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면접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 비중이 가장 커요. 면접 비중이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결국 1단계의 배수를 크게 두면서 2단계에서 평가한다는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서 뭐 3년, 짧게는 또는 5년 또는 12년 특례는 12년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다 보면 면접을 통해서 단지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서도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도 어렵지만 대학에 가서 실제 교수님들을 마주하고 그 시간에 내가 질문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이런 실전력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커다란 부담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교대, 위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춘천교대의 한 사례예요. 교대가 아마도 재외국민 전형과 유사한 정도의 면접의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해서 교대의 면접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입시 전형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춘천교대에서는 교직 인적성, 인재라는 전형이 있어요. 그 전형에서 서류 100, 그 다음에 면접고사 100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서류 점수에서는 최고 점수가 97점, 최저 점수, 평균 점수가 91.82점, 최저 점수가 89.92점이에요. 최고점을 보실 때보다는 항상 뭐하고 비교하시면 평균점과 최저점의 간격을 보시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벌어지는 점수가 2점이 벌어지진 않죠. 그렇죠?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류평가 점수에서 평균과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면접고사 점수를 보시게 되어지면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가 평균 점수가 89.84점인데 최저 점수가 82.51점이니까 서류에서는 약 2점 정도 차이 나지만 평균과 최저점에서
면접에서는 평균과 최저점에서 점수 차이가 약 7점 정도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교대에 면접을 보러 가는 학생들, 더군다나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러 가는 학생들이 면접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을까? 면접 준비가 정말 많이 돼 있겠죠. 교대 면접 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교대에 맞춰서 잘 준비가 되어져 있고, 더군다나 면접을 보러 간다 그러면 학교를 가든 아니면 학원에서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면접 군제를 철저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이렇게 점수가 크게 벌어진다는 걸 볼 수 있고, 교직 인적성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 가게 되어지면 이런 전형에서는 서류 점수에서 평균과 최저점에서의 점수 차이가 약 2점 정도 점수 차이가 나는데, 면접에서의 점수는 거의 11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요.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아지는 점수가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직 인적성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전형에서 학생들끼리의 학력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 학력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결국 면접에서의 점수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다른 대학의 하나의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보시게 되어지면 이 학교에서는 학생부 400에 면접 50점, 그 다음에 총점 450점으로 뽑는데, 학생부인 경우는 평균 점수하고 최저점의 점수를 봤더니 점수 편차가 0.97점 정도의 점수 차이를 보여주는데 반해서, 그 다음에 면접고사에서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차이를 보면 면접의 평균 점수가 46.34점, 그 다음에 최저점이 43.40점으로 면접의 편차가 1.40점의 점수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의 성적보다 면접 성적의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재외국민 전형이 수시 전형에서 진행하는 모든 전형들, 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뭐 고연기회 등등등 여러 가지 전형이 있어요. 뭐 SW 인재 전형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형이 있고 많은 학과가 있겠죠. 그 중에서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의 비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면접의 비중의 크기를 우리가 교대의 면접 비중과 크기를 같이 비슷하다고 봤었을 때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은 면접이 합본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러한 교대 면접 전형에서는 1단계 배수가 3배수인 경우죠. 학생들이 동일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고, 그런데 면접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결국은 1단계의 배수가 크고 결국 2단계에서 승부를 보다 보니까 합격생들 사이에서의 점수 편차폭이 2단계에서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강조해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럼 면접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이제 면접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면접 수업은 의과대학 면접,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면접, 그 다음에 성균관대 면접, 그 다음에 면접 고사 100%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전형적으로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경기대 등을 해서 면접고사 100% 실시하는 대학들은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의과대학 면접은 8월 3일부터 8월 26일까지 월요일, 수요일 2시부터 5시 3시간씩 총 8회 수업을 합니다. 8회 수업. 그래서 여기서 수업 내용에서는 의학적 인적성과 지성 면접,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기출 및 예상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는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3시간씩 4일간 12시간 수업하게 되고, 이 두 개의 학교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재시문 기반 심층교수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를 따로 떼우는 이유는 성균관대가 고려대학교하고 면접 일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29일서부터 9월 2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내용은 제출서류 기반 인적성 적성 면접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 면접고사 100%의 제약은 첫 번째는 7월 27일부터 7월 30일에 시작하는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28일부터 8월 6일,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첫 번째는 의대 면접, 그 다음에 연고대 면접, 성균관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면접고사 100% 전형의 전형. 이렇게 해서 이제 전형적으로 봤었을 때 면접의 유형을 약 3개 정도로 나누고 그러면서 시간표를 4개로 세분화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3년 특례 전형이나 아니면 12년 특례 전형으로 해서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의대에서 면접을 다 봅니다. 그런 학교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되냐면 저희 학원에서 수업이 잡혀 있는 게 8월 3일 월요일 날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총 8번 수업을 하게 돼요. 3시간씩 8번 수업을 하게 되고 이 수업의 내용에서는 기본적으로 의학적 인성 및 지성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플러스 적정 예상 문제 풀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수업에서는 3분의 선생님이 수업에 참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생명과학에 대해서 수업하시는 선생님, 두 번째는 화학 1, 2에 대해서 수업하시는 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분은 의학 인적성에 관한 부분, 일명의 MMI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면접을 진행하시는 3분의 선생님이 한 반의 인원이 5명 정도 되어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시간표를 편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수업들은 대부분 이제 실전력 강화의 포인트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면접 수업에서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한 반에 10명이나 20명을 모아놓고 수업을 하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그냥 수업을 듣고 받아 적어야 돼요. 그러면 면접이 논술이냐? 다시 말해서 수업 듣고 받아 적으면 면접 준비가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이 직접적으로 많이 구술하고 발표하는 훈련을 가는 게 핵심이에요. 명심하실 게 뭐냐면 면접은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말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많이 말을.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야만 실제 아이가 면접장에 가서 어떤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표현하고 말하는 능력들이 발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의 인원이 많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 반에 5명 정도로 해서 학생 1대1 구술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 이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통적인 시간표이고 만약에 일정이 잘 안 맞으시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면접을 지금 8월 달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면접을 내가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 난 6월이나 7월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대1 개별 면접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접의 유형을 우리가 간단히 하나만 읽어보면 아주대학교의 모집 요강에 면접에 대해서 잘 설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아주대학교는 30분 정도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의대 면접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면접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30분 정도 면접을 진행한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 하면 고사실당 10분씩 3개의 고사실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일명 이게 이제 MMI 면접이라고 하는데 MMI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MMI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0분 정도 주어지고 각 방당 10분씩 정도 해서 이렇게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한 서류 기반 면접과 그 다음에 지성 면접과 인성 면접을 나누어 면접을 진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 면접의 비중이 매우 큰 거죠. 그러면서 주로 지성 면접은 생명과학 및 인성에서는 제시문이 주어지면 3에서 5분 정도의 사전 준비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대는 30분 정도 주어지게 되고 그 30분 동안 3개의 방에서 지성 면접, 인성 면접,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지성 면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국내 입시에서는 의대 면접이 일반적으로 수시 면접에서는 직접적인 지식을 묻는 면접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인성이나 아니면 적성이나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학이나 과학 효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은 없어요. 그런데 재외국민 전형은 거의 대부분의 면접이 지성 면접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대마다 면접의 이름과 내용은 다 다르다 하더라도 3년 특례, 12년 특례 의대 면접의 핵심은 그냥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얘기는 아주대에 나오는 것. 첫 번째는 제출 서류 면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성 면접, 세 번째는 지성 면접이에요. 지성 면접이라고 하면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지성 면접이고 그걸 이제 학원에서 준비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되는 MMI 면접이다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다는 얘기는 면접 시간은 최소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3개의 방이나 4개의 방에서 면접을 진행한다는 의미고 지성과 인성으로 구성되어지며
지성면접은 생명과학 원투, 화학 원투로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천대학교는 제출서류 기반 개별 면접이면 면접 시간이 20분이에요. 면접 시간이 20분이면 기본적으로 2개의 방으로 나눠서 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어떻게 진행하냐면 인성 면접과 그 다음에 지성 면접으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체 답변 능력을 정성 평가 기준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아주대 미래는 좀 다르죠. 연세대 미래는. 연세대 미래에서 진행하는 면접은 인성 가치관이면서 확률과 통계 사고적 문제가 제시가 되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대학교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료를 가시면 보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재외국민의 면접이 수시의 면접을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게 되어질 때 재외국민 면접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으면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수시 면접의 자료들을 보시면 돼요. 면접 자료가 대부분 학교들이 면접 기출문제가 올라오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 온라인이 않는 학교들은 각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보시게 되어지면 면접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연대, 고대, 성균관대 면접. 자,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인 경우에서는 사류의 소위 평가를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서울대학교는 3년 특례가 없기 때문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인데 아시는 것처럼 한양대, 그 다음에 중앙대, 그 다음에 서강대는 면접을 보지 않아요. 면접을 보는 학교가 연대, 고대,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를 별도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성균관대의 1차 발표 일자와 면접 일자가 연대, 고대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뒤쪽으로 시간표를 빼놨고, 연대, 고대는 날짜가 비슷해요. 그리고 연대, 고대 같이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둘 다 같이 원서를 쓰시는 분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만약에 둘 다 같이 원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대학의 면접의 유형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업할 때는 인문계, 자연계를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수업 시간은 보시는 것처럼 3시간씩 해서 4일간 총 12시간. 한 반에 인원은 5명 정도 수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연구대 수업은 핵심이 제시문 기반 심층 구술 면접.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제시문을 받아서 학생들이 구술하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면접에서는 정확하게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답을 말하거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면접의 자세. 면접의 자세라고 하면 결국 적극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긴장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외국민 면접에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답변하는 것도 어렵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3년, 4년, 5년 또는 12년 정도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것도 국내에 와서 대학에 직접 가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면접관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 면접이라고 하는 상황과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순발력을 발휘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외국민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전력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수업을 막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제시문을 받아서 학생이 자꾸 표현하고 말하는 능력들을 키우는 거. 이런 능력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업을 하다 보면 발전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처음에는 되게 어렵고 당황스럽지만 막상 수업에 참여해서 한 번, 두 번 정도 진행하다 보면은 발언을 하는 속도라든가 대응하는 능력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진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게 이제 수시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첨사, 그 다음에 면접, 컨설팅, 이게 이제 주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교대나 아니면 의대나 또는 뭐 한의대 같은 면접들이 다수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와 충분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면접 전형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줘요. 이렇게 제시문을 주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굿을 발표하는 건데, 여긴 제시문이 없죠. 근데 제시문이 없다는 게 사실 꼭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은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쉽다고 해서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시문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어떻게 예상해야 된다? 예전에는 그냥 제출 서류 기반으로 해서 인적성 면접이었다면 요즘에는 대부분 다 뭘 물어본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 수학 능력, 학업적인 능력들이나 전공과 관련이 되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서 지금 면접의 유형을 간단히 보면 연세대는 재시문 면접이라고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선행학습 영향편지를 보시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내용을 보면 지원학과 계열과 관련이 되어진 기초수학 능력, 이건 학업적 능력을 평가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 태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내는 제시문은 아니지만 충분히 학생들이 학업 및 사고력을 평가하는 제시문을 주고 그걸 가지고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나 표현력이나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겠죠. 사실 면접은 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불러서 10분이나 20분을 대화를 해보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이나 사고력이나 가치관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이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죠.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면접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외국민 전형이 면접이 없이 그냥 서류평가만으로 뽑는 전형들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12년 특례 전형들이거나 외국인 전형 같은 경우들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평가만으로 뽑는데 그런 전형들보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면접을 다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면접고사 대학이 있어요. 면접고사 대학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광운대나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그 다음에 뭐 경기대 등등등에서 많은 대학들이 면접고사를 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면접고사와 그 위쪽에 지필고사 전형이 있죠. 지필고사. 학생들은 지필고사 전형의 대학들을 가고 싶어요. 어차피 서류가 아주 좋은 학생들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쭉 이렇게 대학 가겠지만 만약에 서류의 강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희대나 동국대, 건국대 또는 여학생들은 특히 이와야 돼. 그래서 지필고사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죠.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필로 돈 쓰고 면접으로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필로 대학을 가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고사로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재외국민 전형이 예전만 못해요. 사실은 못한 이유는 이번에 이제 20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재외국민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하나의 모습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충남대나 충북대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만 의대 선발하게 되고 내년에 되어지면 의대 선발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가서 약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인원 자체가 대학들마다 1명이나 2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외국민 전형은 2%라고 하는 3년 특례는 모집 인원이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재외국민 전형은 확대하기보다는 좀 더 축소하거나 줄이는 전형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재외국민이 확대가 되어지면 결국 사교육을 조장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은 어떻게 보면 약간 축소하거나 표준화시켜주는 전형이 되고 이에 반해서 수시전형 같은 경우들은 조금 더 확대되어지고 모집 인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재외국민 전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수시 전형의 원서를 지원해서 꼭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어요. 불리한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와 원서 쓰는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비교적 대학을 합격하기가 조금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지필고사만 여러 가지로 6개를 100% 쓰는 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지필고사 전형과 면접고사 전형을 좀 더 병행해서 원서를 쓰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면접고사 실시하는 학교들은 이렇게 3개로 시간대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3개의 반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학마다 면접을 보는 날짜가 좀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7월 27일에서 8월 30일 정도의 면접을 시작하는 거. 요건 대부분 이제 8월 초에 면접이 있는 학교들은 이때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고 보통 한 반의 인원은 5명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3시간씩 해서 4일 정도니까 총 12시간 정도로 수업을 들었어요. 만약에 여기에 수업을 듣고 여기에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면접 일자가 봤더니 한 8월 10일 정도 돼.
그러면 이때부터 수업을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반의 인원은 5명이고 공통 수업이 있는 수업이 아니고 학생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의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소화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면접고사 전형이든 아니면 연대, 고대, 성균관대든 의과대학이 면접이든 1단계 통과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면 면접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1단계 통과하고 면접을 준비하시려고 하면 대부분 주어진 시간이 짧게는 뭐 3, 4일,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면접을 다 소화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면접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하고 연습하는 것들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 시간이 좀 길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학원에 와서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자료도 찾고 본인도 연습도 하고 연습한 내용들을 또 학원에서 다시 연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단계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면접을 진행해야지 라고 하면 통과되고 난 다음에 4일을 연달아 쭉 수업 듣고 그리고 면접장에 가게 되어지는데, 학원에서 4일을 연달아 수업을 듣게 되어지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가요. 그냥. 그러니까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의 준비 시간이 좀 길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면접고사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먼저 서류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서류 심사를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사실상 면접고사 전형은 원서 접수 7월 20일에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면접 준비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시간대가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내가 요 수업만 듣겠다, 요 수업만 듣겠다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 수업을 이어서 수업을 들으셔도 아무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업에서는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소양 대비,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학생의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 문제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예상 문제를 뽑고 그냥 말을 시키면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 문제를 뽑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짜야 돼요. 그 답변도 보통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50초 정도 분량, 글자 수량이 약 300에서 350자 정도 분량을 해서 마치 자소서를 쓰는 것처럼 답변을 다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답변을 안 만들면 학생들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대답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마지막 면접을 보는 날까지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답변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질문이 왔었을 때도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생긴다. 이 점이겠죠. 그렇죠? 그런 준비들을 철저하게 진행하게 되고 마지막에서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실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운대 같은 경우에 하나의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 문제 풀이식이 아니면 지원 모집 단위 및 제출 서류에 대한 개인 적합성 심층 면접이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성장 잠재력, 인성적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 면접 시간이 약 10분 정도 면접에 소요되어진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 꼭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자소서를 냈어요. 의대 면접에서도 자소서를 내고, 그 다음에 서강대나 연세대나 고려대나 면접 전형에서 자소서를 내는데, 특히 이제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글 쓰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엄마가 도와주고 아빠가 도와주고 업체에다 맡겨서 좀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뭐냐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대응, 예상되어지는 질문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지게 되어지면 면접장에 가서 자기소개서에 관해서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 또는 면접을 준비할 때 이 점에 대해서 꼭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미리 준비를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접은 뭐냐면 물어보면 대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상 문제를 뽑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구성하셔야 돼요. 구성하고 암기가 다 되어지고, 그리고 암기된 걸 구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자유질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그래만 면접장에 갔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면접을 볼 수 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에서의 면접은 매우 중요해요. 그 중요한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재외국민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서류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류평가만으로, 면접 100% 전형에서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서류평가만으로 학생들 간의 순위를 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의대나 아니면
연대, 고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제출되는 서류만으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1단계보다 2단계의 면접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고, 아까 보여줬던 데이터처럼 실제로 면접을 잘 봤다, 못 봤다에 따라서 결국 합불이 결정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퍼리뷰는 이제 오늘부로 해서 면접에 대해서 수업에 대한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약하실 분들은 하이퍼리뷰 전화 주시면 되고 먼저 예약금을 받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면접 들어가시기 전에 면접을 취소하시게 되어지면 환불해드리고, 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셔서 환불 요청하시게 되어지면 전액다 환불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간표 외에라도 내가 미리부터 면접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개별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1대1로 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상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상 수업을 개설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대부분 이제 의대를 쓰거나 아니면은 얘기했던 것처럼 연대, 고대, 성균관대는 면접 전형의 원서 쓰시는 분들이 타당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배수가 크기 때문에. 가천대학교 의학과의 경쟁률이 전년도에 25대 1이라 하더라도 1단계의 배수가 10배수면 사실 1단계에 통과될 비율이 2대1 정도의 경쟁률밖에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터무니없는 원서 지원이면 떨어지겠지만 충분히 그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면접고사 100% 전형은 어차피 원서 접수하고 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어느 정도 지금 자소서 쓰는 과정과 그 다음에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결국 면접이 핵심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